일단 주택 가격 상승세는 이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금리까지 올라서 그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부담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인데 맞습니다. 근데 2분기에 그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또 서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대출 받은 분들이 못 갚는 비율이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숫자가 굉장히 좀 경고 신호기는 확실히 돼요.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5대 은행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이 0.33%거든요. 이제 이게 그냥 0.33%가 높냐 낮냐 이렇게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016년 1분기가 0.36%거든요. 그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최고치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원리금이 장기간 연체되거나 또는 이제 상환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실 채권 비율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데이터인데 그게 지금 규모로는 7조 4,300억 원 규모. 이게 2018년 1분기 이후의 최고치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이 수치가 우려스러운 것은 절대 수준보다는 방향과 속도예요. 이게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년 말 0.3%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담대 우리 고정금리가 상단이 7.57%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뭐 한 저기 202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올 하반기에 상환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초기에는 연체율이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차를 좀 두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연체율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보다 연체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은행들이 충분히 지금 충당금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 자본 여력이 예전과 다르게 충분히 이제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과거의 위기 수준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 더 중요한 부분은 가계대출 중에서도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이미 0.58%거든요. 이게 이제 가계대출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또 이제 비은행권의 이제 부실이 은행권으로 확산되는 것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권 괜찮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일단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본 여력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하고 충당금을 작년 말부터 계속 많이 쌓아놓은 상태예요. 은행들이. 비투한 분들은 괜찮습니까? 지금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데이터가 B2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자체가 7.5% 상단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7.57%로 금리를 갚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상단 부분은 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갚아야 되는 이자율이 7.57%라는 거거든요. 근데 증시 충격이 겹쳤죠. 그러니까 7월 24일 날 코스피가 하루 만에 5.72% 급락해서 지금 7천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 신용대출로 B2해서 투자한 차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손실로 인해서도 손해를 받고 이자 부담까지 지금 동시에 오는 이중 충격에 지금 이제 놓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월에 보면은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9천억 원 정도로 늘었는데 상당수가 B2 자금이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주담대 잔금 부실에다가 신용대출 주가가 떨어져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실까지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더 연체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금융권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돼. 특히 이제 대응책으로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투자 목적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더 걱정인 게 금리 상승을 더 부채질할 요인이 있어서요. 지금은 소강 상태 접어들긴 했는데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면서 국제유가 다시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브렌트유 100달러 넘어섰었거든요. 지금은 뭐 90달러 선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은 맞습니다. 다시 또 이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비용 상승형 인플레이션에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러한 비용이 수입 물가 지수나 그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줬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의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뜻은 대부분의 이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단기적으로 다시 잡히면 우리가 이제 전쟁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그래도 굉장히 다행히 잡히게 되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은 조금 금리 물가에 바로 반영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00달러, 105달러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1.6%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예. 했거든요. 그러면 3%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 물가가.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